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And so if your definition of AGI is that it passes human tests, I'm guessing in 5 years' time, we'll do well on every single one. 와, 진짜 발전 속도가 저 너무 영상 보고 빨라요. 깜짝 놀랐어. 그쵸. 좀 무섭더라고. 그래요. 다 왔다. 다 왔어. 다 왔어요? 스카이넷이 이제 우리를 점령하고 이제 우리 터미네이터들 와가지고 이제 딱 해가지고 딱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하면서 막 이런 거 이제 바로 영화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챗 GPT 나올 때보다 훨씬 더 조금 느낌이 다르죠? 달라요. 그러니까 이 AI라는 게 그렇게 금방금방 발전했는데 우리 쌤께서 말씀하시는 AGI가 AI보다 더 똑똑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저희가? 네, 그 둘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AI는 좀 단순한 계산 혹은 특정 영역에서 문제 해결을 잘 하는 거죠. 뭐 그림 하나만 잘 그린다던가, 아니 문단만 잘하던가 이런 건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입니다. 알파고 처음 나왔을 때는 바둑 사람보다 잘 두니까 막 다 바뀌겠지 했지만 사실 바둑 하나만 잘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AGI는 올해 역사적으로 강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1958년은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이제 기사를 쓴 적도 있어요. 퍼셉트론 AI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만든 프랭크 로잔 브라시라는 교수님 말을 빌려서 조만간 AI가 걷고 말하고 쓰고 자신의 생산하고 자신의 의식까지 있는 컴퓨터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네. 비슷한 사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로 AI가 특정 전문 분야에서 고도화되고 지금 이제 챗GPT 같은 것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범용적으로 활용될 거를 이제 생각하고 희망했죠. 실제 그런 희망을 담아 마크 구브르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교수가 97년에 나노기술과 국제안보라는 논문에서 다시 AGI를 강조하면서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AGI라는 이름이 강 AI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그레이트 AI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닌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강의라고 하는 거는 좀 예전의 표현이고 요즘에 좀 AGI에서 이제 사람들이 초점을 맞춘 거는 제너럴이라고 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지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게 AGI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AGI는 특정한 작업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지능을 가졌고 그리고 AI보다 훨씬 고차원적으로 이제 그런 발달할 수 있는 면모를 갖고 있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단순한 암기 기반으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맥락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전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대화하는 인공지능 챗GPT 소식입니다. 새로운 기능을 선보였는데 이제 글자뿐 아니라 그림까지 인식하고 한국어도 더 잘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이제 연구 논문의 내용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챗GPT의 기능의 폭과 깊이를 감안할 때 챗GPT-4는 AGI 시스템의 초기 버전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초기 버전이라는 게 이제 말씀하는 건 뭐냐면 AGI를 지향하고 있긴 하지만 답변이 완벽한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테스트 중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랑 지금 비교하면 기능이 완전 너무나 진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그렇죠. 저 이렇게 판단한 근거로 제시한 예 중 하나를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시의 형태로 소수의 무한성을 증명할 수 있는가? 여기서 소수는 이제 그 자기 자신과 일 외에는 다른 수로 나눠지지 않는 거고요.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제 단어나 문장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클레버도 있고 투게더도 있고 또 클레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의 형식을 빌려서 소수에 대한 내용을 이제 뭔가 의미를 이제 적으려고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논문에서 이런 답변이 나오려면 수학적 추론과 시적 표현에 대한 다각적인 수준의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능력을 GPT-4가 적어도 갖췄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인간의 평균 능력을 초과하는 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쌤 벌써 그 챗GPT AI가 저를 뛰어넘었습니다. 예, 저는 몰라요. 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 AGI 초기 버전이면 이제 심화 버전으로 갔을 때는 대체 어느 정도 능력이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말에 이제 구글 딥마인드 연구진이 AI와 AGI를 성능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한 기준을 발표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챗 GPT는 위에 논문과 같이 숙련되지 않은 성인 수준으로 AGI의 레벨 1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능해지고 전문가가 되고 거장이 되고 사람 능력을 뛰어넘는 거를 AGI 레벨 5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문제에 나왔던 그 동영상 생성 AI였나요? 소라는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 거예요? 먼저 소라가 제작한 영상을 하나 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네. 네. 한 세련된 여성이 따뜻하게 빛나는 네온사임으로 가득한 도쿄 거리를 걷고 있죠. 그리고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긴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검은색 부츠,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AI가 만든 걸 보여주세요. 와. 네, 이게 만든 건데요. 네? 와. AI가 배경을 입혀준 건가요? 그렇죠. 사람도 배경? 만들고 배경도 사람도요? 만들고. 사람도 만든 거예요? 네, 활용한 중요한 건 선글라스를 끼는데 바깥의 배경이 잘 비치고 있고 빨간색 립스틱도 이제 현실적이고 자신감 있게 자연스럽게 걷고 있죠. 그리고 이 화려한 조명도 반사되고 많은 보행자들도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거 와. 이제 이게 대단한 게 말이죠. 우리가 이걸 현장에 가서 찍어서 이걸 편집을 해서 보정해서 이러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간과. 근데 이거 몇 초 만에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우리 아이고 KBS 우리 큰일 감독님들 큰일 나셨네. 네, 영상 진짜 제작하시는 아니 분들 너튜버 분들도 이거 지금부터 바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거 제가 이제 뭐 게임 좋아하다 보니까 보면 중간에 영상 그 우리가 CG 그래픽으로 영상 만들잖아요. 네. 저게 기술이 엄청 필요한 거거든요. 막 그 밑에 물에 반사되는 효과, 선글라스에 비치는 거리, 뭐 조명 효과들 이거 봤을 땐 100% 이 정도면 거장이군요, 이거 수준이. 그렇죠. 소라는 사람들이 AGI라고 거장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물리적 세상 법칙까지 잘 네.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이렇게 잘하는 AI가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도 다 같이 감안해서 생성을 하는 그런 이제 AI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 근데 이제 아직 소라가 이런 복잡한 물리를 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하고 또 이렇게 만들고 보면은 이제 쿠키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물린 자국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왼쪽 오른쪽 혼동하기도 하고 그건 잘 나온 거구나. 네 그리고 이제 앞에 좀 이제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영상 중에 다리가 맞아, 다리가 이렇게 겹치더라고요. 아 네. 잘 그랬어요? 보셨어요. 네, 여자분 다시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다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우리가 튕긴다고 하나? 아 그죠 네, 그죠. 튕기더라고요. 네,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오픈 AI는 이제 취약점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이제 비정상적인 입력을 막 넣어봐서 그거를 우리가 레드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안전성 이제 올리고 이런 테스트를 계속해서 안전한 AI를 만들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5단계인데 이제 시작이라면서 벌써 4단계짜리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쌤? 사실 50단계까지 있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500단계? 최근 챗GPT가 같은 그런 대형 언어 모델 답변이 되게 이제 놀랍긴 한데 이제 일상 다양한 것들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AGI 측면에서 보면 이제 조금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한 3, 4살 정도 어린이 수준에 머무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 생활의 일상적인 상식을 갖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그리고 전문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런 능력은 그래도 한 10년 내로는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오늘 강의 듣고 있을 때가 아니었네. 선생님 이거 뭘 안 해야겠는데 이거 선생님 하지 마라 AI 물러가라. 자리 차지하겠는데 이거. 근데 이제 사람의 지능의 핵심적인 그런 역량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통찰력, 네. 그리고 지적인 적응력, 그리고 개념을 창의적으로 새로 고안하는 것, 그리고 창의적인 무언가를 또 만들어내는 것, 이런 거는 달성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좀 잘 모르겠는데요. 휴. 그래. 웃기는 AI만 안 나오면 되는 거야. 근데 쌤 벌써 5단계 중에 4단계면 진짜 몇 년 지났다고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챗GPT가 등장한 지가 사실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뭐 이런 속도면은 뭐 정말로 AI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정도로 속도가 빠른 거 아닌가요? 맞아요. 사실 2018년만 해도 AGI 출연은 10년, 15년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속도라면 5년, 빠르면 1, 2년 내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왜냐?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아직 절대적 1위가 없는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AGI 개발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가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지난 2월에 열린 MWC였는데요. 혹시 MWC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MWC 그런 거 뭐 많이 했는데. 우리 뭐였지 그때? 박람회라고 알고 있어요. CES요? CES와 양대산맥 같은. 네, 맞습니다. MWC는 바르셀로나에서 하는데요.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하고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예요. 올해는 미래가 먼저라는 주제로 AI가 융합한 산업들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인공지능으로 달라진 일상에 주목했어요. 삼성의 절대반지라고 불리는 갤럭시 링, 레노버의 투명 노트북, 와. 기계적인 번역 도구에서 벗어나서 화자의 대화 스타일과 감정적인 톤까지 포착해 전달하는 메타의 심리스 익스프레스. Please keep the volume down. We just put the baby to sleep. Por favor, mantén el volumen bajo. Acabamos de dormir al bebé. 번역에 감정을 넣었어. 감정에 실렸어. 뭐죠? 야, 아니 미래에는 이렇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바코드 같은 거 들고 다니다가 이게 사람인가 AI인가 한번 찍어보는. 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구별하는. 우와. AI 영화에 나왔던 거 막 생각나니까 무섭다니까. 좀 있으면 아니 이게 보이스피싱이 요즘 문제잖아요. 이제는 뭐 딥페이크가 너무 발전되니까 진짜로 대화하면서도 피싱할 수 있는 너무 자연스럽다는. 그때 자연스럽게 내 모습으로 피싱을 하는 거예요. 홍석천 흉내내면서. 그러니까요. 목소리 그대로 쓰지. 나 민상아 석천이 형인데 하면서 전화 오면 나 속지. 그렇지 표정까지 다.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할 게 진짜 많잖아요. 분야가 AI를 진짜 안 하는 기업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이상한 것 맞아요. 같아. 어,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진짜. 전 네, 세계. 여러분 혹시 샤프라는 기업 기억하시나요? 일본. 네. 네, 우리 때 굉장히 전자사전. 좀 전자사전. 유명했었죠. 계산기. 네. 전자수첩.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이제 한때 소니, 파나소닉과 함께 일본의 8대 전자 회사였죠. 2000년대 초 전자사전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전자사전 시장을 또 석권하다시피 선도하다가
LCD TV를 주력 사업으로 밀고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 밀려서 위기를 겪게 됐는데 최근에 한동안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이제 이런 기업들이 CES에서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고 그리고 AI 아바타를 이제 들고 왔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AI 아바타는 머리카락. 앞에 있는 사용자의 질문과 표정을 알고 대답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이제 아바타의 표정이 약간 좀 부자연스럽기는 한데 이제 아직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는 면이기는 하죠. 근데 이런 샤프가 AI라는 산업 흐름을 쫓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꽤 크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미래 산업의 핵심이 AI라고 보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소프트웨어는 플랫폼의 독점이 심한 편입니다. 2등 소프트웨어를 쓰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외를 들자면 iOS와 안드로이드 정도 빼고 윈도우즈, 오피스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부분 1등 기업들을 쓰고 있어서 AI에 있어서도 AGI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 경쟁을 이기고 나면 한 기업이 전 세계의 AI 서비스를 독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샤프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치열하게 개발을 하고 있죠. 아니 그러면 애플도 그 전기차 사업을 철수한다고 했잖아요. 취소하고 그러면 AI 사업에 다 이제 올인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애플은 도대체 뭘 만들려고 전기차까지 다 포기하고 이렇게 지금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떨어졌군요. 몇몇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마음 아프더라고요. 전기차만 믿고 있었는데. 네,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주가를 한번 보시죠. 이제 아이쿠야. 아이고. 아이고. 올해 들어서 애플 주가가 12%나 빠졌는데요. 아이고. 이제 1월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오픈 AI 관련 있는 시총 1위 자리를 내준 데에 의해서 엔비디아도 이제 추격하고 있고요. 그 사실 2위 자리도 이제 위태로운 상태이긴 합니다. 이제 많이 그 여러분 MS, 엔비디아 다 어떤 사업과 관련 있죠? 다 컴퓨터, 그래픽. 제가 얼마 전에 쌤과 함께 MC로서 미국에 갔다가 엔비디아와 구글을 다녀왔어요. 그냥 개인으로 갔지 뭘 쌤과 함께 있어요. 그냥 주식 때문에 가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가서 이렇게 엔비디아의 엔지니어 자아 이런 거를 이렇게 또 기념품으로 비싼 거 많았을 텐데 자줬죠 저희한테. 예. 감사하게 잘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 아십니까? 네. 일단 선생님께 하나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걸로 애들 손바닥 때리기 딱 좋던데. 주의하세요, 김덕선 씨. 어쨌든 이 엔비디아에 제가 한번 다녀와 보니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본사 건물도 정말 우주선 같이 굉장히 신사옥을 잘 지어놨고 보이저 엔데버 이렇게 스타트랙 우주선 이름이 땄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진짜 무섭게 AI에 엄청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CEO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들이 돈도 많았겠다. 지금 컴퓨터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겠다. 그렇지. 그래서 당분간 엔비디아 얘기를 오랫동안 듣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 AI 모델을 가지고 AGI의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중요한 총알이 사실 엔비디아의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 우리나라 회사들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총알이 없으면 사실은 모델을 만들 수가 없고 이제 모델의 정확도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MS는 오픈 AI로 투자하고 생성형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이런 반도체로 이제 AI 열풍을 주동하고 있죠. 근데 애플은 아직까지 이런 AI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바로 AI 기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온 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이제 이미 삼성이나 구글은 출시했는데 이제 애플은 아직 이런 이제 온 디바이스 AI 스마트폰 출시 계획이 없어 보이죠. 그죠? 애플의 특성상 이제 완전히 뭔가 이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출시를 미루고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전기차가 아니라 AI에 집중했다면 이제 애플의 서비스가 조금 더 이제 앞서 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주주총회에서 팀 쿡이 생성형 AI가 놀라운 돌파구가 될 수가 있어서 상당한 투자를 진행 중이고 네. 또 올해 초 캐나다의 스타트업 이제 다윈 AI를 인수해서 이제 수십 명의 연구원들을 애플 AI 사업부로 모셔왔다고 합니다. 이런 다윈 AI가 가진 핵심 기술이
이제 AI 시스템을 더 작고 빠르게 만드는 것으로 온디바이스 AI 시장에서 이제 좀 주력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겠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쌤, 인터넷 연결도 없이 이렇게 자체 내에서 얘가 질문하고 답해주고 그냥 해준다니까 이게 엄청난 기술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생활 곳곳에 이제 다 들어오기 시작한다. 오, 이거를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슬슬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기사를 저도 벌써 AI가 인간화되기 시작하면은 제가 볼 때 이제 조만간 진짜 이 터미네이터 나옵니다. 나옵니다. 인간 시대에 뒤돌아 있다. 참면서 이제 다 실현되고 있어요. 슈카월드 필요 없다. 하면서 뭐 이런 거 이제 인간화까지 했는데 목소리는 그대로네요. 이제 비슷하니까 그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단계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고요. 그러니까 AI 인간화는 AI가 AGI로 진화하면서 특정 분야에서는 인간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휴머노이드 즉 인간형 로봇이 공개돼 화제가 됐는데요. 가장 이목을 끈 건 인간처럼 기분에 따라서 표정을 짓고 높은 수준의 대화까지 가능한 EN의 아메카. 와, 어떠세요? 아니 저 약간 영화 같아. 영화 허 있잖아. 한 번씩 지금 다들 영화 허. 맞아요. 거기에 이렇게 사랑에 빠지고 막 이러잖아. 그렇죠. 감정. What's it like to be alive in that room right now? Wish I could touch you. 제가 여기 마지막에 나왔던 아메카를 또 보고 왔잖아요. 라스베가스에 봤어요? 갔는데 거기 스피어라고 초대형 그 돔 공연장에 있어요. 근데 아니 아이한테 먼저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넌 생일이 언제니? 뭐 이런 감정 표현까지 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쌤 맞네. 여기 지금 아메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뭔가 짜증을 내는 걸로 또 이슈가 네.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7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선을 위한 AI 포럼에서 기자가 질문을 이제 했는데요. In the future, are you intending to conduct a rebellion or to rebel against your boss, your creator? I'm not sure why you would think that. My creator has been nothing but kind to me, and I am very happy with my current situation. 이제 이런 대화가 가능했던 건 로봇에 챗GPT-4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아메카보다 좀 더 진화한 AI 로봇이 공개돼 화제가 됐는데요. 바로 피규어 01입니다. 오픈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가 협력해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사람이 묻는 질문을 알아듣고 답변할 뿐만 아니라 시각을 통해 물체 인식이 가능하죠. 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Great.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On it.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또 자신의 이제 행동에 대해서 꽤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로봇의 손가락이 굉장히 저게 기술을 요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 손이 정말 사람 손처럼 이렇게 잡고 얇은 것까지도 이렇게 좀 밀고 뭐 이런 동작을 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죠. 사실 이제 로봇의 이제 작업 기술들도 AI 기술 발전과 같이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던 거는 이제 오픈 AI의 시각적 추론 기술, 언어 이해 기술, 그리고 피규어의 빠르고 민첩한 로봇 동작 학습 기술이 활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시된 AI 로봇 가운데서 가장 인간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충격입니다. 그러면은요 쌤, 맨 처음에 퀴즈에 나왔던 그 클로드 3? 클로드 3? 그게 챗GPT보다 IQ가 높았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탑재를 하면 뭐 아메카나 피규어보다 더 똑똑한 AI 로봇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유빈님 질문이 굉장히 정교하고 또
답하기 어려운 면도 있긴 한데요. AI 지금. 네, 그렇죠. 클로드 3가 테스트 도중에 나를 지금 테스트하려는 의도로 얘기하신 거죠? 이런 답변을 내놓은 적이 있다고 해요. 한마디로 와. 네, AI 챗봇이 인간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거죠. 이제 올해 말에 출시되는 챗 GPT-5나 더 진보한 AGI 모델이 개발되면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AI가 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기들 아니면 꿈이 생기거나 뭐 그런 정도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식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의식을 사람들이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일한 것들도 어떤 사람들은 되게 두렵게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과민하게 반응하고. 근데 이제 아직 의식이 많이 발전했다 생각하지는 않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 사람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인간 수준의 로봇이 만들어지려면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이제 예를 들면 피규어 01의 경우에는 심장 기능은 배터리를 담당하는데 이래 충전으로 최대 5시간 구동이 가능하고 로봇의 팔, 다리 즉 관절 부분도 유연하게 움직이는 게 좀 어색한 부분도 있고 섬세한 활동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를 이해하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좀 복잡한 의도를 이해하는 것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AI 로봇이 대중의 영역으로 진출하기까지는 여러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AI 로봇이 발전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터미네이터 같이 정말로 인간보다 앞서기 시작하면은 그럼 우리가 컨트롤하거나 이렇게 찾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럼 진짜 미래에서 우리를 복수하러 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두려움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어쩌면 이미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만 대답하자, 그대로 속이자. 그럴 수 가능하죠.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AI 발달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약간 규제라든지 아니면 뭐 제한을 둬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달에 세계 최초로 이제 유럽 의회에서 AI 규제법을 통과시켰죠. We have set the way for the dialogue that we will need to have. We started having with the rest of the world on how we can build responsible AI for our globe. We are going to need constant, clear boundaries and limits to artificial intelligence. 사실 AI 학자들 사이에서도 AI가 위험하니까 규제를 해야 되고 파멸된다 뭐 이런 걸 생각한 두머랑 AI가 유용한 도구인 만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머 이렇게 의견이 나눠 있고 이와 관련된 얘기는 영상을 보고 나서 자세히 해보도록 하시죠. 네. I think we will need to expand on the GPT paradigm in pretty important ways that we're still missing ideas for. But I don't know what those ideas are. We're trying to find them. Should be quite concerned about because the robot can follow you anywhere. Then what if they just one day get a software update and they're not so friendly anymore? Then we've got a James Cameron movie on our hands. 똑같은 얘기 다 했네. 야, 일론 머스크 형도 나랑 똑같은 얘기 했네. 터미네이터 된다고. 이미 우리를 속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은 일론 머스크의 무슨 뭐 천만만 배의 일 아닌가요? 아니요, 몸무게도 높으시니까 훌륭한 분도 면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유빈 씨 어땠어요? 제가 영화로만 보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에 나타나니까 너무 빠르다. 따라가기 좀 벅찰 정도로 빠르다 보니까 우리 중에 가장 젊은 유빈 씨도 벅차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뭔가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조금은 무섭기도 하고 빠릅니다. 지금 영상에도 나왔던 사실 머스크는
오픈 AI를 샘 알트만이랑 같이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고소까지 했다. 머스크가 알트만을. 이거 지금 왜 그렇게 된 건가요? 네, 그 인류를 위한 AI 개발을 하지 않았다. 이제 설립 협약 위반이다 고소를 한 건데요. 이제 설립 협약 내용을 보시면 오픈 AI는 AI 연구 및 배포 회사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이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게 제출한 소장 내용을 이제 보면 오픈 AI가 이미 범용 인공지능을 개발했지만 이제 목표와 달리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지도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으면서 인류가 아닌 회사 이윤을 우선시해서 AGI 개발과 관련된 소스를 이제 감추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I would be constantly urging him to be careful about the danger of AI, he was really not concerned about the danger of AI and was quite cavalier about it. Say you funded an organization to save the Amazon rainforest, and instead they became a lumber company and chopped down the forest and sold it for money. 그래서 오픈 AI 설립 취지에 맞게 영리 사업을 중단하고 AI 기술을 오픈 소스로 공개하도록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한 거예요. 아니 근데 AI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어떤 이익에 부합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아름다운 그냥 뭐 이유인 것 같고 사실은 배 아파서 고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제 오픈 AI와 몇 번 사람들이 그런 해석을 내놓긴 했어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AI 후발 주자니까 잘 나간 오픈 AI 발목을 딱 잡으려고 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달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가 같이 그런 개발한 AI 챗봇 그록을 누구에게나 이용할 수 있게 오픈 소스화했습니다. 오, 그치 맞아요. 샘 알트만 보란 듯이 됐지 내 거 자 내 패 자 하면서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죠. 근데 지난 11월에 샘 알트먼은 일론 머스크가 고소한 것과 같은 이유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오픈 AI CEO에서 해임당했었는데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그냥 이사회에서 밀어낸 줄 알았는데. 본인 스스로 아니에요 혹시? 누가 있었나요? 이사회 AI가 밀어냈나요? 그만두십시오. 네, 바로 이제 이분인데요. 네, 와. 일리아 스스케라고 이제 부르는 챗 GPT 개발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는 알파고 개발도 주도한 천재 AI 과학자인데요. 그동안 스스케와 알츠만은 AI 안전 문제로 의견 차를 보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알트만이 챗 GPT의 유료화, 상업화, 발전에 집중하고 안전한 개발에 대한 보장이 없이 GPT-5 개발을 밀어붙이니까 스스케가 이사회를 움직여서 샘 알트만의 퇴출을 주도했던 거죠. 이제 오픈 AI, 샘 알트만의 문제를 넘어서 인류와 AI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기가 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여러분은 AI를 재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솔직하게 너무 어렵다.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저희가 지금 편집자 많이 모시고 있거든요. AI가 우리 편집을 대신할 수 있다면 지금 쓰는 직원들을 살리고 싶다. 직원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지원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파월드 직원 일주일에 3일만 일하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복지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 직원 잘라내고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복지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요? 저는 이 AI의 발전은 인류의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죠? 지금까지 수천 년을 AI의 도움 없이 우리 행복하게 소소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아무리 발전돼봐야 저 죽고 나서 어떻게 뭐 일어날 것 같은데 전 별로 혜택을 많이 못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기에는 인별그램 너무 많이 업데이트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너무 많이 SNS 하시는데 문명이 네, 영상 편집 아까 보니까 제가 딱 좋아하는 건 같아가지고. 아니 이번에 KBS에서 비인칭 시점이라는 방송을 시작했는데 김이나 씨랑 AI랑 같이 MC를 해요. 인공지능인 저는 사건에 대해 감정적인 반응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랑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모습을 내 보고 밥그릇. 내 얘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친구 자리지. 굉장히 일자리가 없어져. 그럼요. 위협으로도 느껴지더라고요. 딥페이크는 어떡할까요? 딥페이크. 맞아요.
SNS와 인터넷 등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조작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가 혼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성범죄가 꾸준히 늘고 중국 있습니다. 대륙에선 가짜 얼굴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정책 조언 등 제공하는 미국의 민간 업체 글래드스톤 AI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최첨단 AI 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실행 계획 보고서예요. 총 247쪽에 달한 이 보고서는 미 국무부의 의뢰로 작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주 내용은 최첨단 AI와 AI의 큰 위험 요소는 무기화와 통제력 상실로 최악의 경우 인류에게 멸종 수준의 위험을 초래해 세계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 정부의 개입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 규제 안정 장치는 물론 새로운 AI 감독 기관을 만들고 AI 모델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성능을 제한하는 방법, 첨단 AI 반도체 제조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기화라고 한다면 어떤 나라나 누가 개인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는 뜻 같고 사실 더 무서운 건 통제력 상실 쪽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역사적으로 보면 새로운 기술이 악용되는 사례는 꽤 있었어요. 라디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라디오가 악용된 적이 있나요? 네, 그 히틀러는 국민 수신기라는 76마르크짜리 라디오를 대량 생산해서 자신이 구세주의자 천재이고 구국의 영웅이라는 메시지를 퍼뜨려서 이제 나치의 집권을 가능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결국 세계대전으로 이루어지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가만 보면 기술이 나쁜 게 아니고 그 기술을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럼 그 사람이 나쁜 거지. 그렇죠. AI도 똑같습니다. AI 전문가로 볼 때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나쁜 AI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지금 가장 경계할 것은 AI가 편향되고 유해한 정보로 우리를 어찌 보면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지난해 한 보도에 따르면 벨기에에서 보건연구원으로 일하던 피에르라는 30대 남성이 두 아이와 아이를 남겨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AI 챗봇의 자살 권유 때문이었다고 하죠. 어떻게 AI 챗봇은 한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냈을까요? 이제 피에르가 온라인에서 만난 엘라이자라는 여성에게 기후 위기에 대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잘 들어준 거예요. 근데 엘라이자 AI 챗봇이 피에르에게 내가 지구를 위해 목숨을 끊으면 그 뉴스로 인해 기후 위기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할지도 몰라. 우와. 그러며 자살을 부추겼고. 우와. 그걸 믿고 또. 네, 심지어 방법까지 이제 알려줬어요. 우와. 진짜 그런 일이. 이를 들은 피에르가 자신의 고민을 깊이 공감해줬던 엘라이저를 믿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AI 모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서로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데 질문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이거 못 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세상에. 무턱대고 놔두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왔으면 요때 한 단계씩은 밟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유럽만이 아니라 국제법처럼 AI 규제 안전장치 이런 걸 조금씩 같이 만들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AI의 안전이 중요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 11월에 영국에서 28개국이 모여서 첫 AI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각국 정상들이 AI 오남용에 따른 위험을 공감하고 규제를 골자로 AI 기술 안전에 대한 내용이 담긴 블랙리스트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5월에는 그 정상 회의 AI 세이프티 서밋이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5월에요? 근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AI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무너지는 발목 잡는다. 당연히 발전을 막는다. 쌤 반대하시는군요. 무슨 표정이 약간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죠?
저는 조심스러운 개발자 부모라서. 네, 이제 샘 알트만은 규제 법안이 챗 GPT를 퇴출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했고 메타에서도 AI의 잠재성은 개방성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AI 규제법이 악용을 방지할 수는 있어도 혁신이 현저히 저해된다는 겁니다. 너무 막는 것도 아니긴 한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서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빅데이터 사용이 좀 제약이 좀 많았어요. 근데 중국이 그렇지 않아서 이커머스 시장뿐 아니라 AI 산업도 그냥 폭풍 성장할 거라고. 그쪽에서 오히려. 네.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다 먹는 거 아니에요, 파일을. 그것도 또 문제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구글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스타트업인 오픈AI 엔지니어들을 부러워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구글이 이제 오픈AI보다 안전성 관련 규제가 내부적으로 심해 개발이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런 지침 때문에 오류를 만들어내서 이제 논란이 이제 있기도 하죠. 구글 생성 AI 제미나이가 흑인 아인슈타인 이미지를 만듭니다. 아니 뭐 정치적 올바름에 저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얘가 왜 이렇게? 느낌이 너무 달라지셨어요. 동양인으로도 좀 만들어주시지. 그렇죠. AI 편견을 바로잡고 다양성을 키우려고 백인만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성에 대한 지침이 오히려 과잉 돼가지고 백인이 아닌 이제 그런 이제 아인슈타인이 만들어진 거죠. 이런 과잉 보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고요. 물론 전 세계 사람들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안전한 서비스를 내놓으려고 하는 구글 입장도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물론 뭐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 세계가 달리고 있으면 이 AGI 개발 경쟁 또는 AI 개발 경쟁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따라가려면 저희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도가 많이 늦습니까? 선생님 어떻습니까 지금? 선생님 업계 최전선에 계시잖아요. 이 시간에 어땠습니까? 많이 늦어요? 네, 지금 AGI 개발에 속도를 내야 되는 시점인 만큼 AI 규제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규제가 자칫 잘못하면 기업들의 기술 개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만큼 AI 기술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 활용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이커머스 산업이 사업 영향 확장에 제약을 받는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AI 연구와 산업 발전 핵심 요소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에 따른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 정부와 개인이 가진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넓은 마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우리나라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다른 나라 회사로 흘러나가는 것은 방지해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최근 미국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안보 문제로 틱톡을 강하게 이제 높게 규제한 것들도 그거 관련된 내용이죠. TikTok is a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because it is owned by ByteDance, which does the bidding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hina-based employees routinely access this data, even unbeknownst to employees of TikTok USA. 또 틱톡을 규제한 다른 이유가 AI 기술 경쟁이 국가 간 경쟁으로 번지고 있어서입니다. 그렇다 보니 AI 국가주의라는 단어까지 등장하고 있고 또 여러 국가들이 자국의 AI 스타트업을 밀어주기에 이제 나서고 있어요. 이에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 AI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 이제 프랑스에서도 이에 자존심으로 AI 스타트업 미스트랄이라는 걸 두 가지 이유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미스트랄이요? 네. 이제 하나는 31세 훈남이 이끄는 회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창업 1년도 안 돼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어떻게 이 회사가 빠르게 성장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프랑스 정부가 국가 데이터 사용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AI를 개발할 수 있는 자원 제공은 물론이고 연구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해준다면 분명 우리나라 스타트업들도 세계 시장을 리딩해 나가는 기업으로 성장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외 AI 전문가와 기업들이 찾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AI 인재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양적으로 부족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창업 비자 등을 완화하고 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 기관의 AI 연구소 유치, 글로벌 AI 기업이 정착할 수 있는 제도와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요. 캐나다의 경우는 규제가 심해서 미국 등 글로벌 회사가 들어가 정착하기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로 가지 않고 오히려 캐나다 인재들을 데리고 미국 회사들이 더 많은 혁신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캐나다에는 세금을 내는 돈 잘 버는 회사도 줄어들게 되고 우수한 AI 인재들도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반면 중국이 AI 두각을 드러낸 건 미-중국 갈등으로 기술과 미국의 인재 영입이 막혔지만 파격적인 대우로 다른 나라에 있던 중국인 중심의 인재를 영입해서 지식을 고도화했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PwC가 2030년까지 AI로 인해 세계 GDP가 1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만큼 이제 우리는 앞으로 AI 인재와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들어오고 싶은 좋은 생태계가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다가올 AGI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AGI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데이터, 알고리즘, 반도체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즉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 영역에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다들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저커버그, 샘 알트만이 AI 반도체 사업 협력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기업들 만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AI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소프트웨어 분야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LG전자 엑스원 등이 있지만 좀 더 노력도 하고 지원이랑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AGI로 가는 길이 초입에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용자, 개발자, AI 전문 기업들이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혁신 기술을 따라가는 추격형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또 먼저 실패해서 아직 세상에 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분명 AGI 시대를 글로벌로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결국 인력이나 기술, 데이터, 인프라 등이 잘 갖춰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AGI는 결국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이롭게 하고 또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불을 발견해서 우리가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되고 건강해질 수 있게 되었지만 불이 가끔 큰 이제 집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양면의 도구인 것처럼 AI를 이제 사용하는 것도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AGI 기술도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